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발단은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핸드폰 녹음 파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정건이 구속 심사를 받을 때 이미 이정건의 변호사는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나왔고 또 찌라시를 통해서 10여 명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건 씨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JTBC의 기자들과 이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자, 점점 더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건 전 부총장이 이런 법적 대응을 한 것은 더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간조선이 이 이정근에게 금품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박모 씨가 다른 민주당 인사들과 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영길 대표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정건 전 부총장 그 주변에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이 녹음 파일과 함께 이정건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시사저널이 특정 보도했던 이 이정건 노트 역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쩌면 녹음 파일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실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정건 노트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노트에는 친문, 친노, 친명계의 돈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팩트 파인딩을 해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정건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정건과 관계없는 민주당 인사와 사업가 박 씨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아비규환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정건 노트와 관련해서 이 사업가 박 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한국은행 띠지 여기에 묶여있는 현금 5억 원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지금 드러난 9,400만 원 정도의 전당대회 돈봉투와는 비교도 안 될 핵폭탄이 민주당에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사업가 박 씨가 지난해 6월 민주당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간조선이 방금 전 입수한 당시 대화 녹취록에서 박 씨는 송영길이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자기가 이번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직접 갖다 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모두 118분 분량이라고 주간조선은 보도합니다. 이정건 전 부총장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등 이 박 씨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박 씨는 이정건 전 부총장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등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전 부총장 지역구인 서초갑 시구의원 등 당 사람들을 만나 이정건의 민낯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은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 보면 박 씨, 사업가 박 씨가 이거 하나 주면 민주당이 초상 치를 것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가 박 씨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초토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사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정건 전 부총장에게 약 10억 원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의 대부분은 사업가 박 씨가 주도하고 있으며 함께 있던 민주당 인사들이 중간중간 일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변호사들을 다 스림해버렸어요. 변호사비 3억 들었어요. 이정건이 거기에 노영민, 송영길, 류영진 이거 하나 주면 민주당
아마 초상치일 겁니다. 일단은 죄가 있든 없든 소환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거론됐던 사람 중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사를 받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전환돼서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류영진 시학처장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류영진 이름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지금 청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업가 박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노영민, 송영길, 류영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예단할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특히 노영민, 송영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부탁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대기업 인사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수사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정건 노트를 단독 보도했던 시사저널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사업가 박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박 모 씨,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 즉 관봉권을 언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박 씨는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을 거론하며 F로부터 이 의원에게 주라며 한국은행 관봉권 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돈이며 그게 무슨 돈이냐면 조폐공사가 바로 빼내온 돈이야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은행 관봉권을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 2019년 10월에 내가 처음 실물을 본 거지. 정말 내가 봐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사업가 박 씨는 뭐 사진도 녹음도 하고 뭐 사진도 다 찍어놨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갖다가 검찰에서 진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튼 민주당의 현역 의원 이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거의 줄초상 분위기가 예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가 박 씨의 말처럼 초상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